이어서 두 번째 중단원인 자기단원을 학습합니다. 이 단원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물질의 자성, 전자기 유도 이렇게 세 개의 소단원 나누어지고 아마 이 단원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자기장과 자기력 선속의 정의입니다. 사실 전기 파트에서도 전기장을 배워야 했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2로 넘어갔습니다. 장, 영어로 필드라는 표현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기장도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기력은 당연히 자석 등에 의해 작용하는 인력이나 청력을 의미하겠죠. 자기장의 세기는 자속 밀도와 같은 의미이고 기호는 영어 대문자 B를 사용합니다. 자기장을 보다 쉽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자기력선입니다. 초등학교 때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놓고 어떻게 배열되는지 관찰하는 실험을 본 적이 있었죠. 철가루는 자기력에 강하게 반응하는 강자성체이므로 자기장에 의해 받는 힘의 영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가루가 배열된 모습은 곧 자기력선의 형태가 됩니다. 자기력선의 정확한 정의는 자기장의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이고 선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자기력선의 성질은 중간에서 갈라지거나 교차되지 않으며 선의 접선 방향이 그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 또는 N극 방향입니다. 이런 성질들은 나중에 대학에서 전자기학을 배울 때 모두 수학적 방법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접선이 나오는 것을 보니 미분이겠죠? 실제로는 자기력 선속, 줄여서 자속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뒤에서 배우는 전자기 유도 법칙에서 유도 기전력이 바로 자속의 시간 변화량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력 선속은 면적을 곱한 자기장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어떤 단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개수입니다. 기호는 그리스 문자 파이입니다. 반대로 자기장의 세기는 수직 단면적 당 자속의 양이 됩니다. 일종의 면적밀도 개념이 되므로 자속밀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수직으로 적으면 B는 S분 파이, 표준 단위는 테슬라입니다. 참고로 전기차 브랜드로 유명한 그 과학자 이름 맞습니다. 또 자기력 선속 파이는 B 곱하기 S가 됩니다. 자속의 단위는 웨버를 사용하는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자속의 개념과 식은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필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단원의 핵심인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크게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현상은 항상 자석을 연관지어 설명하거나 관찰하였습니다. 과학자들 역시 1800년대 초반까지도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덴마크의 과학자 웨르스테드가 우연히 전기 실험을 하다가 도선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와 자기 분야를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유도된다. 이 결과는 전기적 현상이 자기적 현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반대로 자기적 현상이 전기적 현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겠죠. 아래 그림과 같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N극이 일제히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고 또한 철가루 역시 도선을 둘러싸는 원형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나침반의 N극 방향을 봐야 되는데 일일이 나침반을 사용할 수 없으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앙페르 법칙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두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직선을 원형으로 감는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사실 앙페르의 법칙은 손가락을 사용해 자기장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단 비오사바르 법칙의 선적 분결과라고 해야 보다 정확한 표현일 텐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손가락 법칙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기장 역시 벡터 값이므로 방향과 크기 모두 알아야 하는데요. 크기는 두 가지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전류의 세기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입니다. 당연히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생기므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가 멀수록 전류의 영향이 작아지므로 도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식으로 적으면 자기장비는 비례상수 K 곱하기 거리 R분의 전류 I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비례상수 값을 보면 지수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그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보고 싶은 질문은 전기장과 중력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지금 배운 자기장식은 왜 거리의 1승에 반비례할까요? 그 답은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얘기해볼까 합니다. 직선 도선을 구부려서 원 모양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효과가 원의 중심에 집중되게 됩니다. 결과가 예상되나요? 일단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고 원형 도선의 구부러진 부분을 직선 도선으로 보고 각 부분마다 앙페르의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 편한 방법은 뒤에서 배우는 솔레노이드에서의 앙페르 법칙을 사용하는 것인데 직선 도선의 방법과 손가락 적용이 반대입니다. 즉, 내 손가락을 원형 전류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엄지 손가락 방향이 내부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원형 도선의 내부와 외부를 경계로 하여 나오거나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나오는 방향이 동그라미 점, 들어가는 방향이 X 기호로 표현합니다.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에서부터 대학 전공책까지 모두 이 기호를 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자기장의 형태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원형 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의 중심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점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일일이 선적 분해해야 합니다. 대략 하기 어렵겠죠? 자기장식은 직선 전류의 자기장식과 똑같은 꼴이고 거리가 원형 도선의 반지름으로 바뀌면 됩니다. 따라서 전류의 세기에 비례해 반지름의 반비례입니다. 비례상수 K가 K'으로 바뀌고 값을 보면 원주율 파이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레노이드 또는 원형 코일입니다. 솔레노이드란 도선을 촘촘하고 균일하게 가마 원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험시간 볼펜대 등에 도선을 층층 감아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거나 나오는 자기장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 계속 들어가거나 나오는 통과하는 긴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아래 그림처럼 막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유사하게 됩니다. 즉, 솔레노이드를 이용해 막대 자석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원형 도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내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 감아주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즉 막대 자석의 N극 방향이 됩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 안에서만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아무튼 자기장의 세기 B는 코일이 촘촘하게 감긴 정도인 스몰 n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스몰 n은 단위 길이 L당 전체 감은 수 라지 n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류의 세기 I에도 비례하므로 B는 K2'NI입니다. 식의 거리값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아까 코일 안에서만 성립하는 식이고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코일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는 작아지는데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역시 선적분에서 구해야 하므로 고등학교 범위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입니다. 코일에 의한 자기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 전자제품에 활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솔레노이드 내부에 철심과 같은 강자성체를 넣어 자기력의 세기를 증가시켜서 사용합니다. 강자성체가 정확히 어떤 특성을 갖고 왜 코일에 넣으면 자기력의 세기가 증가하는지는 다음 소단원에서 알아봅시다. 특히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와 가문수를 통해 간편하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면 전자석 기준기, MRI라고 불리우는 자기공명 영상장치, 전동기,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아래 구조가 나오는 그림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토로이드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를 도우넛 모양으로 구부려서 자기장을 보다 집중시킨 형태입니다. 내부의 원형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아주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과정에서 고온, 고압의 플라즈마 상태에 핵융합 연료 기체를 가둘 수 있는 토카막 장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까요? 먼저 11번입니다. 두 직선 도선 P, Q에 의해 생긴 자기장을 합성하는 문제입니다. 도선 Q의 전류 방향을 안 알려준 대신 시점에서의 합성 자기장이 0임을 알려주었네요. 기역과 니은을 동시에 알아봅시다. 긴 평행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자기장이 0인 곳은 두 도선의 바깥쪽에 있으며 전류의 세기가 작은 도선에 가깝게 위치하겠죠. 시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므로 도선 P와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고 전류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큽니다. 둘 다 맞습니다. 디귿, 점 A와 B는 도선 P로부터 거리가 같습니다. A에서 도선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이고 B에서 P에 의한 자기장과 Q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같으므로 전류에 의한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큽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입니다. 18번은 위 문제와 비슷하니 다음 쪽의 9번 문제를 볼까요? 나의 결과에서 처음 전류의 세기가 I라고 놓으면 그때 전류의 방향과 이루는 나침반 자침 사이의 각을 봅시다. 다음 따에서 전류 세기가 2배인 이하일 때 전류의 방향과 이루는 나침반 자침 사이의 각도가 나일 때와 크기는 비슷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나침반 자침이 돌아가는 각도가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에 흐르지 않을 때에는 두 그림 자침 사이의 각도를 3등분해서 전류 방향에 대해 약간 왼쪽으로, 즉 나의 각도보다는 조금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35번입니다. X축 위에 두 도선 A와 B가 세로로 위치해 있고 B는 XY 평면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기호 X가 보이죠? 기역, P점에서 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므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기호로 쓰면 동그라미 점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시간이 T1일 때 P점에서 각각 A와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Q점에서는 같은 방향이므로 자기장의 세기는 P에서가 Q에서보다 작습니다. 역시 맞네요. 디귿, R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T1일 때와 T2일 때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으로 같습니다. T2일 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디귿도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3번입니다. 5점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세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험 세 가지는 각각 도선 A, B, C에 전류를 하나씩 추가했을 때 중심 5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기를 볼까요? 기역, 도선 A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앙페르 법칙을 써서 구하면 종이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입니다. 맞습니다. 니은, 실험 2의 결과를 보면 A와 B에 의한 합성 자기장 방향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크기의 0.5B0로 줄어들었으므로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1.5B0의 크기이다. B의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역시 맞습니다. 디귿, 첫 번째 실험과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비교해보면 A,
B, C 전류의 전체 합성 자기장 크기와 방향이 A에 의한 자기장과 동일하므로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러나 도선의 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므로 C에 흐르는 전류 역시 B보다 커야 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이상으로 2주차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진도는 물질의 자성과 전자기 유도입니다. 더 많은 연습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